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유성구의 임시 제2차 사이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초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이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장과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욱 건설과장입니다. 신일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전경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역정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역정과제입니다. 276쪽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77쪽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주민 삶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5일장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전통을 계승하고 관광산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8쪽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낙후된 공간을 활용 온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유성온천 관광특구 명맥 유지 및 공공편익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79쪽부터 281쪽 주요 업무는 서면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역점과제입니다. 284쪽 안전취약계층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 강화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5쪽 재난상황별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하천 특화를 통한 여가 공간 조성입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을 즐길 수 있는 하천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속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88쪽부터 292쪽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역점 과제입니다. 296쪽 하수관로
집안 탐사로 싱크홀 선제 대응입니다. 집안 탐사를 통한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집안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98쪽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설치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다량의 빗물 등이 지하차도에 유입이 되어도 전기 공급이 중단 없이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지하차도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9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교량 정비입니다. 성북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을 수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00쪽 신속한 도로 현장 대응을 통한 제설통합센터 조성입니다. 대설 및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도로 관리의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01쪽부터 309쪽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역점 과제입니다. 312쪽 IT 활용 스마트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등 IT 기술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구현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13쪽 5개 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영업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부서 경유로 불법 광고물 발생 예방과 불법 5개 광고물 양성화로 건전한 5개 광고 문화 정착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314쪽부터 317쪽 주요 업무는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역점 과제입니다. 320쪽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 점검 실시입니다. 외부 주택 분야 전문가와 입주 예정자가 함께 품질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로 입주민의 인명, 재산 보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4쪽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욱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그 안전도시국에 지금 108명 근무를 하시죠? 네. 예, 그 108명이 서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지난해 보니까 자치구 도시개발사업 종합평가 치유수 1위, 제한 개발구역의 관리실태 평가 치유수 1위, 2024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 치유수 1위, 우수도 아닌 치유수를 3개를 선정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277쪽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장대 C구역이죠. 네. 예, 그 C구역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장대 C구역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사 앞에 그 프랑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건에 대한 부분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건이고요. 시행자 지정권과 그리고 구역 지정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은 법원의 결정을 지금 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25년 상반기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취소 소송을 지금 이제 변론 기일이 아직 미정인데요. 두 군데 대전광역시와 우리 유성구청장에게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를 해서 지금 뭐 선고 기일은 미정이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또 만들어서 서로 우리 주민들이 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요. 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 작년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더욱더 수고 좀 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과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김미유원입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보다는요, 본 의원이 기사를 봤는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2년 연속 양호 등급 달성되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 대상에서 양호 등급 받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당부는 제가 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가핵심 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성구도 유성구에 맞게끔 재난관리나 뭐 계획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재난관리 전략 수립, 뭐 재난 대응 체계 점검, 교육 및 훈련 수행 등 이런 재난관리 전반에 대해서 좀 뛰어났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유성구도 좀 특성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의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천 및 유수지 관리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전동 휠체어 운전 연습장 조성인데요. 주차장하고 운전 연습장 알겠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게 저기 죽동 이지구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죽동 지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금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아서 요새 저기 잘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 반대가 많아서 잘 추진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개별 부서별로 지역산업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한 의원님, 아니 송재만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284페이지 네, 284페이지. 우리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에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네, 저희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재원 두 가지로 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 있는데 기금 운영 계획상에는 그 계획이 없는데. 저희 재난기금으로 981만 원을 지금 여기 계획해놨는데 내용으로는요. 교재 원고료 작성하는데 406만 원 그리고 이 981만 원이 계획이 올라와 있는 건 저기 같아요. 자율방재단 처음 계획상이 아닌가요? 근데 어디에 지금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이 지금 맞춤형 안전교육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예, 저희 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난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 있는데 네, 어디에 편성돼 있느냐고요. 편성만 돼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지출 계획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건가? 네,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981만 원 예,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한 것도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이게 단일회계에서 사업을 편성을 하셔야지. 이 부분은 성격이 틀린 건가요? 저희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예. 이 같은 성격으로 지금 몰아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집행할 때는 별도 사업으로 따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거 재난안전과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최근 LA 산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한 공항 비행기 제주 그 비행기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 재난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장님 아시죠? 하라고 물어보면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한파, 이상기온, 이제 이상기온, 기후변화, 아마 수년 전에 폭설로 5월달인가 5월달일 거예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다 막혔던 이제 저 군생활 할 때인데요. 여기 대전에서. 그때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과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연 재난 및 안전사고 등 항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입니다. 예, 최육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304쪽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시설 안전 강화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304쪽 보면은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이 있죠. 세 번째. 네, 그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로 부속 시설물을 일제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 계획은 2월에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 대상지를 어디 일단 정했나요? 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니면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는 건가요?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해서 필요한 것들 조사해서. 저희가 그 수시로 민원이 지금 접수돼 있었던 그런 대상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구 전 지역 내에서 또 그 개선을 해야 될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월 달에 현장 조사를 완료해서 활정할 대상지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에 그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유성구 도로건설 관리 계획이 2023년 5월에 관리 계획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20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선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을 했는데 30개 선정을 했어요. 30개 선정을 해서 사고 건수라든가 다발도, 심각도, 통합지수에서 30개 선정한 중에서 5위가 대전 복명동 우체국 부근, 대전 유성우체국 부근 사거리, 육골 어린이공원 남동 사거리, 구암역 3거리, 대전 복명동 우체국 부근 5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담아있지가 않았었어요. 전에 보면은. 그래서 최근 3년간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현장 조사를 할 때 207쪽에 나는 한번 책자를 보시고 조금 감안해서 선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296페이지 보면은 하수관로 집안 탐사로 싱크홀 선제 대응이 있습니다. 네, 8억 갖다가 올해 398km를 다 하시는 거죠? 네, 전액 10이고요. 저희가 그 관경 500mm 이상 되는 게 대상으로 그 구간이 398km입니다. 이게 5년 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5년마다 1회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했을 때 뭐 그런 공동 같은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시행은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처음 시행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요새 가끔 가다가 뭐 땅 같은 데가 무너져 갖고 했다는 뉴스를 가끔 보게 되는데 유성구에서도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무심한 부분을 잘 찾으셔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LED 가로등 기구 교체 3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 할지 다 정해졌나요? 금년도 LED 가로등 기구 교체 사업은 저희가 8월까지 완료할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옥수 의원님이 이 부분은 또 말씀 안 하셔가지고 2024년도 외부기관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춘축의 도로정비 최우수 받으셨네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항상 또 칭찬도 하고 넘어가야죠. 예. 예, 요즘 아침 조석으로는 좀 날씨가 쌀쌀한데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예, 그분들 좀 관리를 좀 잘 건강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우리 대전 시내에 봤을 때 그리고 유성구가 도로 관리는 좀 잘 뛰는 편이라고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송광동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됐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근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파악할 때 좀 인도 보도블록 교체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잘 파악을 해서 좀 정비 사업 하는데 반영을 했으면 하는 위원장 생각이고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고는 하시지만은 좀 더 수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무할 때 피곤치 않도록 국장님도 현장에 한 번씩 나가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유승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6쪽이고요. 불법 광고물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저희가 유성구 관내에 현수막을 개첩할 수 없는 장소가 있죠. 클린존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시책으로 하는 부분인데 어떤 법규적인 제한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집중 정비하는 구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죠? 거기를? 현수막 청정 구역입니다. 현수막 청정 구역이요. 거기가 한 몇 군데, 뭐 6, 7군데가 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그 점적으로 선정했다가 지금은 선적으로 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구간별로요. 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예,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현수막으로 여기는 현수막을 개첩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또한 불법 현수막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정책상으로 여기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저희 현수막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붙이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개도 현수막을 붙인 게 되니까 다른 식으로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충대앞 쪽에 게시되어 있고 한 부분들은 저희 공식적으로 저단역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저단형이 아닌 곳도 있어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가 돼야지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여기는 현수막을 개첩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여놓으니까 그거는 좀 시민들한테 좀 보기에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다,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명절에 현수막을 어떻게 단속할지 불법 현수막 단속 계획이 나와 있나요? 네, 저희가 명절 때마다 전년대도 추진을 해왔지만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을 건데 특히 이제 뭐 정당에 관한 거라든지 정치적인 구호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기 시작을 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반대 민원이 좀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현수막을 관리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불법 현수막은 어떤 게 불법인가요?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건 5개간 건물관리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을 불법이라고 저희는 개시기한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수막은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개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이 지났으면 지난 순간에 이제 위법이 됩니다. 행정개시대에 10월 달께 아직도 걸려 있으면 그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5년 1월인데 24년 10월 현수막이 아직 행정개시대에 걸려 있어요. 우리 그 정비팀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노상에 걸려 있는 것들만 보고 다니시니까 그게 정비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개시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행정개시대는? 저희 구하고 예, 구청에서 행정개시되는 관리하고 행정개시대는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네네. 상업개시대는 위탁 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개시대 직접 관리하시니까 우리 그 팀에서 도실 때, 지역 도실 때 행정개시대도 확인하셔가지고 기한이 지난 것들은 제거를 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매번 말씀 하시는 부분들인데 저희도 그렇게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직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역별로 순회를 하시잖아요. 구역별로 순회를 하실 때 행정개시대를 안 보시니까 그래요. 행정개시대를 보시면 되는데 행정개시대를 안 보시고 그냥 노상에 걸려 있는 것들만 보고 제거를 하시다 보니까 계속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방법을 한번 유의해서 찾아보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317페이지에 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 강화 및 주민 불편 최소화가 있습니다. 네, 저기 도룡동에 그 대덕 문화센터인가 롯데호텔이었던가 이름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해체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되나요? 네, 그게 워낙 거대한 건물 6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워낙 거대한 건물이라서 뭐 비산먼지도 많을 것 같고 혹시 성명 같은 게 들었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안전 문제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안전 강화랑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 앞대 때부터도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조례도 별도로 유성구도 있고 다른 뭐 지자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현수막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평부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성구 관내에 시구 의원님들이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까? 현재 걸린 건 못 봤습니다. 네.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제가 이 못 말씀을 봤는데. 왜 드리는 거니? 네. 이제 행정개시대나 뭐 이런 데다가 저 공식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산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 서구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 관내는 현수막 깨끗한 거예요. 거리가. 네.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관심 가지고 요거 신규구만 딱 넘어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유성구는 진짜 깨끗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행동으로 옮겨줘서 깨끗해졌다라는 생각.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은 현수막을 걸도록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지금 건축가 보시면 이제 지역 업체 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유성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업체 도급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길래 대답할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의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바뀐 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25년도 1월 1일자로 부임받은 건강정책과장 김명선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10월 말까지 제가 이제 근무하고 그 다음에 공연수 들어가기 전까지 공직자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학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332쪽 역정과제 1, 마음 편한 임신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20에서 49세 사이의 주민에게 가입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 후 관리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역정과제 2, 재난의료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를 대비하여 보건소 직원 24인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재난 발생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유사시에 현장 응급의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출동 물품 및 통신 장비를 상시 관리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속 대응 반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38쪽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역정과제 1 생애주기 건강 처방전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각자의 생활터에 더 가깝게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세에서 7세 어린이 대상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칫솔질 등을 체험하며 교육하는 유성이의 튼튼스쿨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초중고생 대상으로는 액티브 아동 청소년 건강 교실을 통해서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개별 모니터링 후 1대1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비만 대사증후군 관련 맞춤형 운동 및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건강운동교실 오락실 사업을 운영하고 노년 대상으로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을 찾아가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건강증진 교육을 하는 어르신 생생 건강정보통 사업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역정과제 2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학교, 회사, 공공기관 또는 대규모 구행사에 참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연계와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44쪽 역정과제 3 재치 있는 방문 의료 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치매 등으로 보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방문 의료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다학제적 인력이 방문하여 구강보건, 복약지도, 노쇠 예방, 재활,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꼭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 자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45쪽에서 349쪽의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전문성을 살리고 보건소 내외의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양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332페이지 보니까 온 가족이 건강한 유성, 맘 편한 임신 출산 지원이 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 1억 6천만 원이 서 있고 예산 소진치까지라고 돼 있는데 보통 예산이 다 쓰나요? 이건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된 사업이었고요. 작년에는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사업 기간도 더 길어진 만큼 예산을 충분히 소진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했다면 얼마나 1년 동안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네요. 올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가 저출생 때문에 문제라서 이건 예산 소진 시까지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혁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지금 51명이라고 돼 있어요. 두 분은 육아휴직을 갔나요? 아니면? 그 두 분은 의사 선생님, 일반직 의사 선생님이 그 채용이 안 돼서 지금 12월 말까지는 기간제였기 때문에 두 명이 적게 잡혔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51명이라고 해도 우리 무기계약이라든가 또 임기직 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 과였다가 지금 두 과로 축소가 됐잖아요. 세 과였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비교 분석을 해서 인원이 이 정도 되면 세 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가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뒤바뀌어진 게 뭐냐면 서구에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서구가 세가가 되고 한과가 축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정신의학과가 있죠.
지금 여기를 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직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쫙 살펴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정신의학과 보니까 정신건강, 서구 볼 때 의학관리, 심리지원,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지원팀은 자살예방사업,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생명종주 문화조성, 인식개선 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까지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조직 구성원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과에서 11개 팀을 운영을 하고 서구 같은 경우는 3과에서 12개 팀을 운영을 합니다. 한 과에 6개 팀이 있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운영하는 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과장님 체제에서 그 사업들을 다 이제 챙기기가 좀 익히고 챙기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일단은 뭐 두 과로 유지를 하지만 향후에 다시 또 조직 개편 일정이 있다면 그때는 정부에서도 뭐 돌봄 의료 연계라든지 그런 쪽에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는 공문도 내려온 바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보건소 조직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으면 그 돌봄과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과를 물론 정신보건도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과가 하나 좀 있으면 전문성을 살려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돼야만이 우리 직원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에는 전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현재. 네. 인력 부족한 거를 지금 현재 동에 지금 나가 있는 간호직 그 공무원이 있죠. 지금 13개 동에 11개 동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두 동은 이제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는데 두 동도 이렇게 배치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동에 있는 간호직을 뭐 보건소로 이렇게 전입을 온다든가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과를 확대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욱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나이 따라 건강 따라 생애 주기 건강 처방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작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오락실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1년 중에 한 4개월씩 상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데 오전, 오후에 운영되기도 하고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 케어는 처음에 이게 대상자를 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백업을 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손안의 닥터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 방문하여 검진 등록 후 앱을 통한 개별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네.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령대를 보면 뭐 20세에서 65세, 30세에서 65세 보면 거의 직장 다닐 나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보통 근무 맞습니다.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좀 직장인들도 고려하셔가지고 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드리고 예,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모바일 헬스케어를 이제 직장인을 더 타겟으로 해서 보건소에 직접 오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사업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뭐 다들 해당되는 연령이시잖아요. 한번 저희도 경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347페이지 지키세요 혈관 신호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가 있는데요. 경로당에 뭐 혈압하고 혈당 그 기기를 지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23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요. 비스마트 경로당에 혈압,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인데 금년이 그동안 못 드렸던 경로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는 3개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몇 개나 남았습니까? 금년에 지금 28곳이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거기만 하면은 나머지 경로당에는 이제 다 저기 혈압기하고 혈당기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있는 데는 그 스마트 기기가 다 되는 거죠? 스마트 경로당은 그 대신에 이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에서 또 혈당 측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기기를 나눠드리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과 별도로 이제 또 간호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측정하고 상담하는 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당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가 측정법을 교육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라서 네.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모든 경로당에 다 뭐 자가 측정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좀 측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다 교육받은 분들도 많으시러 갖고 네.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진 고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기 어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비용 축에서가 미천부되어 있더라고요. 미천부 사유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었으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기술적 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 축에서를 미천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가 그 걷기 앱 있잖아요.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한다면은 금방 비용 축에서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걷기 사업 관련해서는 그 AI IoT 사업에서 그 예산으로 해서 그 걷기 보행 수 같은 걸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러는 사업은 있는데 그건 별도 예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지금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측정기 같은 것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면 모바일 헬스케어도 지금 현재는 대상 인원이 대단히 적긴 한데 그것도 확대하고자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저기 처음에 의원 됐을 때부터 걷기 앱을 해갖고 걷기 신체 활동 장려
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해볼까 했었는데 이걸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될지가 일단 문제더라고요. 건강지역과가 맡아야 될지 건강정책과가 맡아야 될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이 조례가 건강정책과에서 만들어져서 건강정책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네. 뭐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죽 보건지소 이전 설치가 있는데요. 네. 이거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언제로 예상하세요? 지금 원래는 7월이었는데요. 한 9월 정도로 좀 늦춰진 9월 10일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게 준공이 9월로 늦춰지면 네. 이전은 언제 되나요? 저희는 목표는 연말까지로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인력 배치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9월 10일 이후로 계속 늦어진다면 저희 이전 개소도 내년 초 정도로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9월에 준공이 되면 연내에 가능해요?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보건지소 이전 설치? 이게 2020년 이때쯤 된 것 같아요. 20년도부터 네.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걸로 이전 설치하는 걸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네. 처음 초기부터? 그러니까 2019년 이제 조성 그런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예. 조성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보건지소를 결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그 당시에 진행이 됐고 그 평면도라든지 청사진까지 그 당시에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계시진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이 보건지소가 지하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왜? 큰 길 쪽에선 지하인데 그 뒷길 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그래서 그 정면 쪽에서 보면 그냥 1층에 별도로 들어가는 독립적인 출입구를 가진 공간이 그렇게 보면 되었습니다. 돼요? 네. 그럼 이거 인력 운영 계획도 나와 있어요? 저희는 나름 세웠습니다. 나름 세우셨어요? 근데 충원 여부가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아서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몇 명 확보하고 정도로 있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최소 5명의 인력이 5 필요하고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은 한 3명 정도, 2명, 3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간 선택제로 전문직. 이 추진 일정에 보면 보건지소 이전 설치 계획 수립을 3월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때 나오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 거예요? 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적으로 필요한 계획서 그리고 4월에 그 추경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이 공사비를 제출을 할 생각이거든요. 공사비를? 네, 그래서 원래는 국비로 지원됐던 그 확충 사업비는 한 1억 6천이고 그 이외에 이전 설치 비용이 별도로 들거든요.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그런 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무직기와 인테리어 공사비는 작년에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금년 추경으로 산정하기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그럼 뭐예요? 올해 본 예산은 건강생활지원 확충 사업으로 국비를 땄고 그 국비 딴 거에 따른 구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 이전 설치 비용 시설비도 있는데 네, 있다고 하네요. 있고 리모델링까지는 본 예산에 있고 네. 사무 책상이나 이런 사무기기 같은 집기에 대한 것들이 것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4,800인가가 잡혀 있잖아요. 네. 충분하시겠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잖아요. 계획이 나와야 비용도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이 될 거고 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이 추가적인 또 소요가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그런데 보세요? 사실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배치 인력 수라든지 거기서 할 프로그램 사업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기까지도 기구까지도 저희가 파악은 해놓고 있는데 예산서를 기한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해서 기한을 그 시기에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49페이지 맞춤형 관리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유성에 대해서 그냥 당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치매 극복을 위한 주민체감 지원 서비스 확대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편 발송 및 1대1 모니터링을 통한 치매 집중 검진 안내 및 치매 선별 검사 추진이 있어요. 만 75세 이상 독거 그다음에 만 75세 진입자라고 하셨는데 우편 발송을 하면 이분들이 확인을 하시는지 심지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데 전화를 몇 번 드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선별 검사를 해도 이분들이 검사도 안 하실 뿐더러 검사를 하고 나서도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검진도 받으시고 좀 뭔가 초기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죽동의 경우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게 실제로 이제 오시는 분이 전화하거나 연락드린 분의 한 30% 정도만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매달 가기 때문에 그 중에 계속 연락드리다 보고 하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좋은데 좀 다른 방법도 모색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틀 동안 업무보고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국내의 정세가 어수선하지만 계획된 업무가 공백 없이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신 대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된 주요 업무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유성구의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